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신반장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받는 한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원나라 역사서 원사는 그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성이 총명하고 검소했다. 기근이 들면 자정원의 재물을 풀어 10만 명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하지만 고려의 역사서 고려사는 정반대로 평가합니다. 기씨 일족은 권세를 믿고 백성을 수탈했다. 기황후는 조국의 군대를 보내 침공했다. 같은 사람을 한쪽에서는 현명한 황후로, 다른 쪽에서는 권력욕의 눈먼 배신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황후. 고려에서 공녀로 끌려가 원나라 제2황후가 된 여인입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이야기는 1333년 충수광 보기 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나라는 해마다 고려에 공녀를 요구했습니다. 공녀란 원나라 황실에 바치는 여자들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공이 아니라 조직적인 인적 수탈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결혼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해 처녀들을 색출했습니다. 백성들은 딸을 빼앗기지 않으려 어린 나이에 급히 혼인시켰습니다. 그해 행주기씨 집안의 막내딸이 공녀로 선발되었습니다. 아버지 기자오는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무신 출신이었습니다. 증조부 기용령, 조부 기관을 둔 명문가였지만 공녀 징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자오에게는 5남 3녀가 있었습니다. 딸 둘은 이미 시집을 보냈으나 막내딸만은 공녀 선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10대 후반, 대략 15세에서 18세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녀는 배에 올랐습니다. 고려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원나라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행주기씨 집안은 무신 가문이었지만 최고 권력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기자오의 아들들 중에는 기철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훗날 고려 최고 권력자가 되어 악명을 떨치는 그 기철입니다. 기씨 남매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권력도 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평범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공녀로 원나라에 끌려갔고 오빠들은 고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여동생의 권력을 등에 업고 고려를 좀먹게 됩니다. 원나라 대도 기씨는 궁녀가 되어 황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치밀한 정치 공작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용보, 고려 출신 환관으로 원나라 황실 내 고려인 네트워크의 거두였습니다. 고용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양 출신이자 미색과 총명함을 갖춘 기씨 소녀를 황제 곁에 두기로 기획했습니다. 그는 기씨를 황제 순제의 다과를 담당하는 궁녀로 배치했습니다. 황제와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자리였죠. 기황후의 입궁과 출세는 우연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원 제국 심장부에 뿌리내린 고려 환관 네트워크의 정치공학적 산물이었습니다. 1330년대 중반, 원나라 황제 순제의 눈에 한 궁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기씨였습니다. 순제 토곤 테무르. 그는 어린 시절 황희 계승 분쟁에 휘말려 고려의 대청도에 유배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5개월간의 유배 생활. 그 경험은 순제에게 고려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심어주었습니다.
즉위 후에도 순제는 강력한 권신 엘테무르의 감시를 받으며 허수아비 황제로 지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치적 기반이 전무한 고려 출신 궁녀는 심리적 위안처였습니다. 원사는 기록합니다. 기씨는 천성이 총명하여 갈수록 총애를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웠던 것이 아닙니다. 황제의 심리를 파악하고 조종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기씨가 황제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자 제1황후 타나실리의 극심한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타나실리, 당대 최고 권력자 엘테무르의 딸로 오만하고 포악한 성정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타나실리는 기씨를 수시로 채찍질했습니다. 인두로 살을 지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몽골 귀족 가문의 여식인 타나실리가 피정복민 출신인 기씨를 인간 이하로 인식한 인종적, 계급적 폭력이었습니다. 기씨는 견뎠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1335년 운명이 역전되었습니다. 1335년 타나실리의 형제들이 영모에 연루되었습니다. 엘테무르 사후 그의 아들들이 일으킨 탱기스의 반란이 진압된 것입니다. 타나실리는 폐위되어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기씨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순제는 기씨를 황후로 책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보수 귀족 세력, 특히 바얀 승상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몽골 제국은 전통적으로 옹기라트 부족 등 명문 몽골 가문에서 황후를 배출했습니다. 고려 같은 속국 출신이 정실 황후가 되는 것은 제국의 위계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1337년 제1황후의 자리는 옹기라트 부족 출신 바얀 후투그에게 돌아갔습니다. 바얀 후투그는 매우 어진 성격으로 황후가 된 후에도 거의 앞에 나서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기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1338년 혹은 1339년 기씨는 순제의 장자 아유르시리다라를 낳았습니다. 황제의 장자를 낳았다는 사실. 이것은 몽골 귀족들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명분이었습니다. 1340년 기씨를 반대하던 바얀 승상이 실각했습니다. 순제는 기씨를 제2황후로 공식 책봉했습니다.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기황후, 이제 그녀를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단, 그녀는 제1황후가 아니라 제2황후였습니다. 바얀 후투그가 여전히 제1황후였죠. 제2황후가 된 기씨는 권력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황후 부속기관인 휘정원을 자정원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복 고용보를 초대 자정원사로 임명했습니다. 자정원, 이것은 단순한 비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자정원은 기황후의 사적인 정치 자금을 관리하고 인사권에 개입하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재정을 장악한다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권력이 생기니까요. 기황후는 자정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기황후가 가장 먼저 손을 뻗친 것은 고려 출신들이었습니다. 원나라 조정에는 고려 출신 관료들이 많았습니다. 박부와 고용보 같은 인물들이었죠. 그들은 이민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습니다. 기황후는 그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고려 출신들은 기황후를 따랐습니다. 황후의 후원을 받으면 출세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기왕후는 원나라 조정 안에 자신만의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고려인 네트워크가 그녀의 권력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바다 건너 고려에까지 미쳤습니다. 기왕후의 오빠 기철. 그는 고려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내 동생이 원나라 황후다. 기철은 이 한마디로 고려 조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기철과 그의 형제들은 고려 최고의 권문세족이 되었습니다. 땅을 빼앗고 백성을 수탈하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고려사는 기록합니다. 기철 형제들은 권세를 믿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기왕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빠들을 보호했습니다. 고려 왕이 기철을 처벌하려 하면 원나라 황제를 통해 압력을 넣었습니다. 1356년 고려의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개혁 군주였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권문세족을 숙청하려 했습니다. 그 칼날은 기철에게 향했습니다. 1356년 음력 4월 공민왕은 기철과 그의 형제들을 일거에 체포했습니다. 재판도 없었습니다. 즉각 처형되었습니다. 행주기씨 일족은 하룻밤 사이에 전멸했습니다. 오빠가 죽었다. 우리 집안이 멸문당했다. 기왕후는 오열했습니다. 오빠들은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복수심으로 변했습니다. 공민왕, 용서하지 않겠다. 기왕후는 순제를 설득했습니다. 고려 왕이 원나라를 배신했습니다. 1364년 기왕후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덕흥군을 고려 왕으로 옹립하기로 했습니다. 덕흥군은 고려 왕족으로 원나라의 볼모로 와 있었습니다. 기왕후는 순제를 설득해 1만 명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덕흥군을 앞세워 고려를 침공한 것입니다. 원나라 군대는 고려 땅을 짓밟았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쳤고 마을이 불탔습니다. 이것이 기왕후가 조국에 저지른 만행이었습니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 고려 백성들을 전쟁의 고통에 빠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최영과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반격했습니다. 원나라와 내통한 최유는 제거되었고 덕흥군의 군대는 패퇴했습니다. 기왕후의 복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1365년 바얀 후투구가 죽었습니다. 이제 기왕후가 정식으로 제1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아유르시리다라는 황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기왕후는 이제 원나라에서 황제 다음 가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녀는 정점에 올랐습니다. 원사는 기왕후의 선정을 기록합니다. 기왕후는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먼저 징기스칸을 모신 태묘에 바쳤다. 1358년 대도에 큰 기근이 들자 자정원의 재물을 풀어 10만 명의 장례를 치러주고 죽을 쑤어 백성을 구제했다. 이러한 구휼 활동은 그녀에게 현덕한 황후라는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이러한 자선 행위 뒤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황제 순제의 무능을 부각시키고 자신의 아들에게 황위를 물려주기 위한 양위 공작. 그녀의 선행은 순수한 자비심이 아니라 권력 강화를 위한 대중 포섭 전략이었습니다. 1368년 원나라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주원장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가 대도를 공격했습니다.
순제와 기왕후 그리고 황태자는 대도에서 도망쳤습니다. 북쪽 초원 응창으로 말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원나라 황실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기왕후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순제 일행은 응창에 도착했습니다. 1370년 순제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기왕후의 아들 아유르시리다라가 황제가 되었지만 이미 원나라는 명목상의 제국일 뿐이었습니다. 기왕후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1369년 혹은 1370년경 그녀는 응창에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때 원나라 제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여인이 망명 황실의 늙은 황태후로 쓸쓸히 생을 마쳤습니다. 기왕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원사는 그녀를 현명한 황후로 기록합니다. 천성이 총명하고 백성을 구제했다. 고려사는 그녀를 배신자로 기록합니다. 오빠들과 결탁해 고려를 좀먹었고 조국을 침공했다. 두 기록 모두 사실입니다. 그녀는 원나라에서는 선정을 베푼 황후였고 고려에서는 침공군을 보낸 복수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왕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녀는 공녀로 끌려갔습니다. 고려가 그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용보의 정치 공작 속에서 황제의 여인이 되었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타나실리의 채찍과 인두를 견뎌냈고 아들을 낳아 제2황후가 되었습니다. 자정원을 장악하고 고려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려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오빠들의 횡포를 비호했고 조국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선정과 권력욕, 구제와 침공. 그녀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했습니다. 기왕후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였고 생존자이자 침공자였습니다. 역사는 쉽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사 속 진실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신반장의 역사다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